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오늘은 여성 다이버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어떤 모유 수유하는 다이버가 다이빙해도 되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, 특히 이 여성의 건강과 관련되는 다이빙 이슈에 대한 흔히 받는 질문들을 한 몇 가지 모았습니다. 주로 임신, 출산, 수유 이게 대부분이고요. 각각 하나씩 보면 질문이 3개가 될 거고요. 여자분들이 추위에 더 민감한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. 그리고 다이버들이 함께 다이빙하고 나와서도 유독 여자분들이 더 추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. 글쎄요. 그 다음에 여자분한테만 올 수 있는 유방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. 그다음에 감압병이 남자보다 여자에 더 많이 걸린다는 그런 속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. 과연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몇 번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. 임신했을 때는 다이빙 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24시간 이전에 다이빙을 마치고 임신을 위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. 출산을 하고 나서 언제 해도 되느냐는 질문은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. 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출산했으면 한 일주일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. 본인이 건강 상태가 허락을 한다면요.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출산 후에 3개월을 권하고 있습니다. 수유,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 다이빙 언제 하느냐? 다이빙하고 언제든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내 몸 상태만 허락한다면 그럴 거고요. 이 수유에 관한 어떤 다이빙 이슈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과연 여성이 추위에 민감할까요? 이게 지방이나 근육의 양 같은 게 어떤 신체의 크기가 남성과 여성이 다르긴 합니다.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몸에 어떤 피하 지방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, 그렇다면 추위에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제가 틀렸더군요. 온도 변화에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. 물론 남성과 여성이 분비하는 호르몬의 어떤 차이도 있을 거고요. 또 분명히 생물학적인 차이도 있어서 여성이 추위에 더 민감한 것 같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설입니다. 2016년에 어떤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.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여성의 몸에서 혈액이 몸에서 사지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. 즉 이렇게 되면 추위를 더 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코어라고 하죠. 몸의 어떤 중앙 부위, 심장과 폐 쪽으로 체열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지나 이렇게 코어 바깥에 있는 부분에서 혈액이 떨어지면서 추위에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숫들을 보온에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유방암 치료하신 분들 하고 나서 다이빙 하느냐? 예,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치료가 다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나서 물론 복귀가 가능하겠죠.
그 유방암 적출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성형 수술을 하죠. 그때 넣는 보철물도 다이빙에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. 요즘은 보철물 안에 뭐 기포가 들어있는 것도 없고, 기포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안으로 우리가 깊은 수심에서 고압의 공기가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부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 조금 늘어났다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유방 성형술 하신 분들도 다이빙에 문제가 없습니다. 2005년에 이 댄에서 한 서베이가 하나 있습니다. 유방암 수술 받은 다이버분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. 의사가 다이빙 하지 말라고 한 경우는 전무합니다. 물론 피부 절개 부위가 다 치료가 돼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수술로 인한 체력 저하가 회복된 후에는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. 다이빙을 하고 나서 이 여성 다이버분들, 이 유방암 치료하신 다음에 이 다이빙 하신 분들이 12% 정도에서 그 유방암 수술로 인한 어떤 후유증인 임파 부종이 줄었다고 합니다. 근데 한 명은 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더니 부종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단 한 가지,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항암제를 씁니다. 근데 이 항암제를 쓰는 분들의 경우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판단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 항암제 뇌증이라고 하는 이 키모 브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. 이건 항암제 사용에서의 부작용인데요. 이 키모 브레인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화학 뇌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키모는 케미스트리의 화학이 아닙니다. 키모는 항암제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압병보다는 수중에서의 어떤 질소 마취, 가스 마취 같은데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항암제를 쓰시는 분 중에서 어떤 기억력 감퇴라든지 판단력이 좀 약해진다든지 하는 이런 항암 뇌증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는 다이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이 감압병 이야기입니다. 쭉 여성에서 남성보다 빈도가 높더라. 그 생기는 숫자나 그 다음에 다이빙하는 그 인구에서 여성에서 훨씬 적었죠, 옛날에는. 근데 뭐 비슷비슷한 숫자의 감압병 환자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체지방이 많아서 우리가 지방이 감압병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. 이 지금 보시는 이 애뉴얼 다이빙 리포트, 이게 대안에서 매년 나오는데요. 이 중에서 2000년에서 2007년 동안 그 댄이 분석을 했습니다. 여성에서 인구 대비 남성보다 감압병의 빈도가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. 즉 10만 명당 60건이 생겼습니다. 그 다음 젊은 여성의 경우에 다이빙 관련 사망도 남성에 비해서 낮습니다. 이것은 어떤 다이빙 활동의 내용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좀 더 겁없이 물속에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설쳐대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. 근데 나이가 많은 노령층에서는 사망률이 비슷합니다. 근데 통틀어서 다이빙 관련 감압병이든 뭐든 사망률은 전체적 모든 연령에서 보면 남성에서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이 감압병에 더 약하다, 민감하다.
그것은 아닌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. 이 정도가 우리가 그 여성의 건강 관련 다이빙 이슈에 대한 자주 듣는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 여성분들은 좀 추위를 잘 느끼지만 감압병의 빈도는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재미있게 다이빙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